이러다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길 수도 있다. 질병청의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전문가의 경고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 경고는 그저 경고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57명 나왔고 이달 들어 456명이나 숨졌습니다. 의료 체계가 무너지다시피 한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확진자는 조만간 10,000명을 넘을 거란 암울한 분석도 나옵니다. 거리 두기, 백신, 중환자 병상, 그때그때 땜질할 게 아니라 K방역 전체를 대수술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4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1,000명 안팎의 환자들이 매일 병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여력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1만 명 정도까지의 확진자들을 견뎌내는 중환자실까지는 저희가 확충을 할 수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측 자료를 통해 확진자 숫자가 이달 말 8,000에서 9,000명대, 다음 달 말쯤 10,000명을 넘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2주 뒤 8,000명을 돌파하고 다시 2주 뒤인 31일엔 12,000명을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는 지금보다도 2배 많은 1,70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책을 지금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 규제를 강화하면 12월 말 예상 확진자 숫자가 3,100명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연구팀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현재 일상회복을 이어가면 확진자 10,000명 돌파는 시간 문제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2주 안에 확실히 꺾어놓고 그다음 이제 서서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방역 조치는 짧고 굵게, 대신 피해 보상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방역과 민생의 절충되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는 수차례 특단의 조치를 예고하고도 여전히 고민만 하고 결단은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방역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천의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정부가 결단을 주저하는 사이 의료 시스템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의료진은 한 목소리로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무작정 기다리게 해야 하고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실려오면 걱정부터 된다고 응급실 의사 A씨는 털어놨습니다. 입원을 못하고 며칠씩 응급실에서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다른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좀 소홀해지죠. 3박 4일 동안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죠. 버림받죠. 입원할 곳이 없는 건 코로나 고위험군인 투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병실도 없는 거예요. 일반 투석이 가능한 일반 병실이 그냥 투석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중환자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응급실에 사망하는 거죠. 당장 출산해야 하는 산모도 갈 곳이 없습니다. 확진된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은 서울에 단 2곳뿐입니다. 만삭의 산모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병실에서 출산을 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다녔고 본인도 전화를 했다. 그랬는데 병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중환자실뿐 아니라 격리 치료가 가능한 병상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중환자실에 가야 할 환자가 그 아래 단계 중등증 병상에 갑니다. 병상 배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입원 요청 기록입니다. 알츠하이머와 당뇨, 고혈압이 있는 80대 환자인데 상태는 양호로 돼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직접 보고 나서야 환자 상태를 알았다고 의료진은 말합니다. 환자 정보에 빠져 있어요. 목에 숨구멍이 있는 환자인데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여기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없으니까 중환자실 케어가 되는 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병상 문제가 답을 찾지 못하면서 자포자기한 듯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점점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좀 살려볼 만한데 어쩔 수 없이 막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살기 쉽지 않다 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도 수습하지도 못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가장 바삐 움직이는 전공의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언론을 통해 K방역 시정만 홍보하는 행태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료진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런 상황을 총지휘해야 하는 청와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K-방역을 적극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부터는 호주 순방으로 자리를 비웁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넉 달 만에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대책 대신 특별 방역 기간을 갖겠다고만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흘 뒤인 지난 3일이 되어서야 거리두기 강화 내용 등을 담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를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입국 조치를 시행하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등 서면 메시지만 냈을 뿐 사실상 대국민 구두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발언을 통해 K-방역의 성과를 적극 내세웠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란 지적입니다. 우리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현재 방역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걸로 인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상황이 위태로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호주 순방을 떠납니다. 지난 요소수 사태처럼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련 대처가 혼선만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강화하겠다며 신설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에도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 기획관은 지난 4월 임명 이후 언론 브리핑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 기획관이 청와대 내부에서 방역 관련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한계에 다다르거나 넘어서버린 병상의 문제.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을 말하는지 살펴보죠. 의료계는 체육관 병상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소한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앞뒤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자동차 대신 컨테이너가 들어찼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임시 병상입니다. 서울시는 이곳과 서울의료원 분원에 올해 초부터 이런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병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2달 전 운영을 멈췄지만 다시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만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임시병상 마련에 부정적입니다. 의료의 질을 유지하며 중환자들을 돌보기에는 환경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뒤 따질 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집보다는 체육관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의료진이 모니터하고 제대로 된 대학병원 중환자실하고 비교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못한다? 의지가 없는 거죠. 정부가 제대로 병상 확보를 했으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입니다. 체육관이나 컨벤션을 왜냐면 그건 난방이 다 돼 있잖아요. 난방 모든 게 다 돼 있으니 거기는 병상만 좀 갖다 놓고 필요한 인력은 이제 각 병원에서 지원을 받든지. 정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 이후 지급한 돈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자영업자 보상금 2조 원보다도 많은 돈을 지급했지만 여전한 병상 대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어떤 걸 검토하는지 보겠습니다. JTBC가 취재한 건 백신에 대한 겁니다. 3차 접종 간격을 대폭 줄이는 내용인데 2차 접종한 지 3개월 뒤에 3차를 맞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약한 고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83.8%, 그리고 사망자의 95.9% 등 대부분의 중증과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안 한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이지만 최근엔 접종을 마치고도 걸리는 돌파 감염이 심각합니다. 실제 접종자 10만 명당 돌파 감염된 환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껑충 뜁니다. 접종한 지 3, 4개월이 지남에 따라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2차 접종을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맞아달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2차 접종을 받으시고 3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12월 중에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는 5개월, 자녀 백신으로 맞을 경우 각각 한 달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3개월로 통일하는 겁니다.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유행 상황을 막음과 동시에 접종 간격이 제각각인 데서 오는 현장 혼선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갖고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이럴 경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종 효과가 4개월부터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곧바로 단축을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